은하수 영상을 보고 있노라면 은하의 아름다움에 절로 감탄하게 됩니다. 다만 이런 그림 같은 이미지가 현실과 일치한다고 어떻게 단언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은하의 전체상을 촬영하고 그 상세한 구조를 정면에서 확실하게 관찰하려면 지구에서 수백 광년 떨어진 장소로 망원경을 보내야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은하가 팔을 가진 나선의 원반 모양이라는 것은 대체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이곳은 토픽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태양의 위치. 우주의 구조를 둘러싼 인간의 인식은 조금씩 변화해 왔습니다. 태양이란 무엇인지, 지구는 어떻게 생겼는지,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지, 아니면 반대로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지. 요컨대 과거의 천문학자들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주의 구조를 이해하려고 계속 노력해왔다는 뜻입니다. 연구자들은 오랜 시간 교회와의 치열한 공방 끝에 한 가지 결론을 내게 됩니다. 지구의 주위를 달이 공전하고 있고 지구를 포함한 행성은 태양의 주위를 공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러니 결국 이런 태양 자체도 뭔가 더 큰 시스템의 일부인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은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이러한 의문의 해명에 처음으로 도전한 것은 18세기 말 윌리엄 허셜이라는 인물입니다. 허셜은 눈에 보이는 별의 수와 배치를 확인하여 태양계가 맷돌 모양으로 된 납작한 은하의 중심에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다만 허셜의 예상은 사실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우주 공간에 떠도는 미세한 먼지 입자가 먼 곳에 있는 별들의 빛을 막는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그에게는 온 하늘이 거의 균일해 보였을 것입니다. 즉 허셜은 태양이 우주의 중심에 있다고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태양의 위치가 확정된 것은 그보다 훨씬 뒤의 일로 할로 셰플리라는 사람이 여러 개의 큰 구상성단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 것에 성공한 것은 20세기가 넘어서였습니다. 우리 은하에는 구상성단이라는 항성들이 모여 만들어진 구상천체가 존재합니다. 이 천체는 은하의 원반 부분이 아니라 그것을 둘러싼 헤일로 안을 이동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은하의 중앙에 있다면 구상성단은 전방향으로 균등하게 확산해야 하지만 셰플리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태양계가 은하의 중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그 후 성능이 뛰어난 망원경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파장대에서 관측을 실행한 결과 은하계 내에서 태양계의 위치를 한층 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태양계가 우리 은하의 중심에서 약 27,000 광년 떨어진 나선 8부분 안쪽 경계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해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 은하의 변방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인류는 우리 은하의 어느 부분을 보고 있나? 태양계가 은하의 중심이 아니라고 한다면 지구에서 관측하고 있는 것은 우리 은하의 어느 부분일까요? 도시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 가면 은하수가 펼쳐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은하수는 하늘에 펼쳐진 긴 띠 같은 모습을 하고 있지만 북반구와 남반구에서 보이는 부분이 다릅니다. 그러니 지구에서는 밤하늘 전경을 촬영할 수도 우리 은하의 전체 모습을 볼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주로 발사된 망원경이라면 그것이 가능합니다. 은하의 내부에 있는 우리는 항시 측면에서 보이는 우리 은하의 모습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궁수자리의 방향을 보면 유난히 밝고 두꺼운 곳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하 핵입니다. 참고로 우리가 있는 위치에서는 나선 8을 볼 수 없습니다. 은하의 종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은하가 나선 구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른 은하로 눈을 돌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주에는 매우 많은 은하가 존재합니다. 추정으로는 관측 가능한 우주에는 2조 개가 넘는 은하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에 따라 크게 타원 은하, 나선 은하, 불규칙 은하라는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타원 은하는 원반을 갖지 않는 은하로 새로운 별이 태어나는 일이 거의 없어 주로 늙은 별들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만약 태양계가 타원 은하에 있었다면 우리 밤하늘에는 전혀 다른 광경이 펼쳐졌을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밀키웨이라고 불렸던 밝고 아름다운 하늘의 띠를 볼 수 없었겠죠. 우리 은하가 뚜렷한 구조를 갖추지 못한 채 찌그러진 모양을 하고 있었다면 이런 띠는 아예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은하가 나선 모양인 것을 나타내는 또 하나의 증거, 이는 은하에 포함된 별의 구성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나선 은하의 팔에서는 별 형성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막 태어난 청색 거성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파란색을 띠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는 이런 천체들을 아주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은하의 구성 요소.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보았을 때 태양계는 나선 은하일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은하가 가진 팔의 개수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기서부터가 가장 재밌는 점입니다. 우리 은하의 원반 모양을 확정하기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원반의 절반이 가스와 티끌로 이루어진 두꺼운 벽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너머의 구조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은하가 가진 팔의 개수는 오랫동안 2개라고 알려져 있었으나 현재는 4개라는 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팔에서 복수의 작은 팔이 나와 있으며 우리의 태양도 이런 작은 팔의 하나에 속해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지난 몇 년 동안 가스나 별의 배치를 분석하여 우리 은하의 정확한 지도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작업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천체까지의 거리 측정뿐만 아니라 그 움직임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기술도 필요합니다. 항성은 은하 중심 주위를 다른 궤도와 다른 속도로 공전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태양은 우리 은하를 초속 250km의 속도로 이동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20회 정도 은하수 중심 주위를 돌았다고 합니다. 별의 좌표와 이동 방향을 확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가이아 우주망원경. 현재는 이 망원경을 이용한 우리 은하의 3D 맵 제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스피처 우주망원경도 기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운용은 끝났지만 적외선 파장력에서 우리 은하의 중심부를 관측하여 수천 장의 사진을 얻어냈습니다. 스피처의 활약 덕분에 먼지와 가스가 두꺼운 커튼 너머를 관측할 수 있었고 은하 중심의 상세한 조사가 가능해졌습니다. 우리 은하에 막대 나선 은하라고 하는 것이 발견된 것도 이 스피처의 공적 덕분입니다. 막대 나선은 오래전에 별 형성을 끝낸 막대 모양 영역으로 늙은 적색의 별들만 모여 있습니다. 이 막대는 우리 은하의 중심을 관통하도록 배치되어 있으며 은하의 팔은 그 양끝에서 뻗어 있습니다. 또한 최근의 연구에 의해 우주의 비밀이 조금 더 풀렸습니다. 우리 은하의 원반부는 실제 프리스비의 형태와는 거리가 멀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입니다. 원반을 옆에서 보면 양끝이 구부러진 S자 모양입니다. 다시 말해 원반의 한쪽 끝은 위쪽으로 다른 한쪽은 아래쪽으로 휘어진 모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비틀린 세계에 사는 것이 꼭 비관주의자뿐만은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 왜곡은 우리 은하수와 외소은하의 영향으로 생긴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은하의 형상을 해명하려고 하는 시도는 나무에 묶인 사람이 그 숲의 전모를 파악하려고 하는 짓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그런 핸디캡이 있었음에도 엄청난 성과를 거뒀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은하계의 내부 구조에 관한 연구는 앞으로도 분명 우리에게 적지 않은 놀라움을 안겨줄 것입니다. 우리 고향에 관한 새로운 정보가 아직 가득하고 앞으로 더 알 수 있다는 사실은 큰 즐거움입니다. 호기심을 간직하라. 다음에도 또 보러 오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